자, 오늘 한 3단원으로 세페이드 3F 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단원의 큰 타이틀은 화학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같은 원자일 수도 있겠고 서로 다른 원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원자들 간에 서로 결합, 붙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학결합은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 혼자 있지 않고 왜 같이 붙을까요? 불안정해서 어떤 게 불안정한 상태죠? 에너지 원자 혼자 있는 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여러 개의 원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좀 더 안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화학결합은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학결합은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화학결합 안 놈이 한 놈 있어요. 한 족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18족 원소들이에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 6가지 원소들은 다른 거는 결합을 안 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은 같은 놈들끼리든 다른 놈들끼리든 결합을 하네요. 원소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로 화학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금속과 금속 사이 결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금속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금속결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결합 물질은 상호에서 딱 한 놈 빼고는 전부 다 고체인데요. 예, 수은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 결정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실상 금속 결정 또는 금속 결합은요 화학 원정도 수준에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요?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좀 훨씬 더 깊게 파고들면 금속 결합은 좀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무기화학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 D 받았어요. 엄청 잘 받으셨네요. 자, 그렇다면 화학 원정도 수준에서는 금속 결합을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화학의 언어 할 때 화합물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질을 나누면 수물질과 혼합물로 나눈다. 우리 화학 맨 앞에 화학의 언어하면서 맨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세페이트 3F 맨 앞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수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물질을 혼합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해서 수물질 1, 2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교과관에서 배웠던 거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글루진 차이를 이용해서 또는 용해도 차이를 해서 물질을 나눠봤죠. 그럼 수물질 또다시 나누면 뭐가 뭐로 나눕니까? 기억나셔야 될 텐데 수물질 두 가지로 나누면 예, 어떤 수물질과 화합물 화합물이죠. 그렇죠. 화합물이죠. 화합물은 어떤 타입입니까? 화합물 결합물로 예, 무엇이? 한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한 종류의 원소는 원소물질을 할 것이겠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데 그걸 화합물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금속 결합 물질은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이 됐잖아. 그지?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것은 화합물일까요? 아니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건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입니다. 화합물이 되려면 각각의 원자들마다 특정한 개수비 또는 특정한 질량비로 결합해야 됩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역시 세페이드 3F법 상의 맨 첫 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즉 각각의 원자들이 특정한 결합비를 보여야 됩니다. 질량비가 됐든 개수비가 됐든 말입니다. 이해했어? 근데 금속 결합 물질은 막 내 원하는 대로 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8K 금이라는 걸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14K도 볼 수 있겠죠. 18K는 뭡니까 하면 전체 질량의 24분의 18만큼은 금의 질량, 나머지는 구리예요. 24분의 14만큼의 질량이 금이고 나머지가 구리가 되면 14K라고 합니다. 1K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24분의 1의 질량을 금으로 나머지 구리하면 됩니다. 23.5K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즉 금속 결합 물질들은요 원하는 대로 혼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순물질인 화합물은 특정한 질량 비대로 있다 보니까 녹는 점이라든지 물질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혼합물은 내 섞는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알겠어? 청동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청동기 할 때 청동. 청동은 뭐였죠?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겁니다. 황동은요? 화학이랑 등이랑. 그렇죠? 뭐라? 황동은 아연과 구리와 아연을 섞은 걸 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혼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스테인리스는 뭐예요? 철에다가 니켈, 크롬, 망간 뭐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내 부식성을 향상시킨 그런 합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속 계열 물질은 여러 개의 원소들을 혼합이 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화학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아까 말했지만 훨씬 더 어렵다고 했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필요한 물성이 될 때까지 혼합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혼합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일종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즉 황동을 만든다 때 구리와 아연의 합금의 비율에 따라서 그 물성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쓸 황동이냐에 따라서 그 혼합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속 계열 물질은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일단 화학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했습니다. 얘네들의 전기 전도성을 보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볼 때 금속 계열 물질은 고체 상태도 액체 상태도 전기가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가 쉽게 움직이죠. 어느 쪽 움직입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마 화학원 책을 좀 공부하고 서피트 3F 하를 공부하는 과정에도 금속 결합은 뭐 그냥 한 장 정도에 살짝 소개되고 말 것이겠습니다. 화학 2에 들어가면 이 금속 원자들이 어떻게 패킹되느냐에 따라서 단순입방, 면심입방, 채심입방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봐야 한 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늘 페이지 12쪽에 나오는 게 뭐라? 이온결합이에요. 페이지 12쪽에 나오는 금속과 비금속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볼 때 금속이라는 것은 쉽게 전자를 잃어주는 놈들이고요. 비금속은 쉽게 전자를 얻어주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면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해요.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 과정에 들어가면 역학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면 결국 전자기라고 한대요. 물리에서 전자기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뭡니까 하면 전기력이라는 힘을 다뤄요. 전기력 기억나십니까?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플러스끼리 밀어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그 전기력 말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큰 네 가지 힘이 있었죠. 뭐죠? 중력이 있었고요. 전기력 있고 전기력보다 강하다 해서 강력, 전기력보다 약하다 해서 양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력은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확장해도 괜찮을 것이겠습니다.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이게 금속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겠다고요. 전기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 결정. 이온 결합은 상호에서 100% 고체예요. 그러면 이온 결정 고체는 전기 통합니까 하면 전기를 고체 상태에 못 통합니다. 이온들이 못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이온 결합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굉장히 단단한 이온 결정을 형성합니다. 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를 통하게 되는데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면 액체인데 전해질이야. 전해질은 수용, 물에 녹아야 돼요. 액표스 수용액을 써야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을 용융 액체 상태, 용융시켜서 전기가 하는 것을 이걸 용융 전기 분해라는 것입니다. 뭐 기원에서 나온 거니까 해보죠. NaCl, 염화나트륨, 요거 리퀴드 액체예요. 의 용융 전기 분해죠. 일단 분해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눠요. 뭘로? 화학적으로 AB가 달라붙게 하면 AB를 붙이는 걸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AB 붙은 것을 A 따로 B 따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부르죠. 용융 전기 분해. 전기 분해가 된다는 것은 염화나트륨은 원소 물질입니까?
아니면 화합물입니까? 화합물. 화합물이죠. 우리가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은 원소 물질이다? 아니죠. 물이 원소가 아닌 걸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 과정. 나도 하지. 예, 뭐를 통해서 물 해줬습니까? 보내시. 예, 물을 분해시켰죠. 뜨거운 주철관에다 물 부어가지고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짐을 보여주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웃긴 게 1년 지나면 다 까먹더라. 중3한테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물어볼 겁니다. 몰라요. 예?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 뭐 기왕지사 한 거니까 해봅시다. 시상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 과정은요. 페이지 16 아닌데. 염화나트륨의 전기 분해 과정은 페이지 60페이지에 나오고 있군요. 페이지 60페이지에 보시면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 분해 과정이 나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이온이 와서 전자를 뺏겨요. 그렇게 해서 원소 물질이 되겠습니다. 전기 분해, 원소 물질 만든 거예요. 아까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물질로 나누는 과정을 뭐라 했습니까? 분리라 했습니다. 내신 쳐야 되는 거죠. 이미 내신 친 사람도 있죠. 혼합물이 분리, 내신 쳤다. 그럼 내신 칠 거다.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하는 거고,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알겠습니까? 그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는 거는 이런 전기분해 말고도 열분해도 있고요. 촉매분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빛에 의해서 광분해되는 과정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원소 물질로 만들어 내겠다고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플러스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서 역시 원래의 원소 물질 되는 게 이게 분해의 기본 패턴이에요. 알겠어요? 항상 말하죠. 화학, 특히 뭐 물리도 화학이도 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생적으로 이 식을 다 외울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얘기를 말을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이온, 염화나트륨은 당연히 CL-잖아요. CL-가 전자를 뺏겨요. 그래서 원소 물질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CL 이렇게 쓰면은 될까요? 아까 말했지만 원자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정한 원소 물질은 CL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이뤄주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산화환원을 한번 살짝 공부해봤습니다. 세페이트 2페이지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전자를 잃는 과정은 여러분들 산화라 부릅니까? 환원이라 부릅니까? 하나. 그렇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플라그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자를 얻는데 뭐라 부를래? 그렇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쌩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렇다면 플러스 이온 누구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Na 플러스죠. 전자를 쳐먹으래. 그렇게 해서 원소 물질인 나트륨이 얻어져요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공부해봤겠지만 나트륨 녹는 점은 한 98도씨 됩니다.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는 염화나트륨이 녹아야 되니까 그 녹을 수 있는 온도가 약 800도씨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얻어질 때 실제로 액체 상태로 얻어져요.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쓰면 손톱이 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손톱이 될까요? 여기 전자가 두 개고 여기 전자가 하나네요. 이렇게 썼다 해서 틀린 건 아니나 기왕이면 전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2라든지 또는 더 위에 올라가서 분석 화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양적 관계를 맞춰줘야 돼요. 화학 관계 꽃은요 양적 관계예요. 전자가 두 개니까 여기도 전자 두 개 관계하게 화학식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바한다면 염화나트륨 용융 전기분해
전기 분해가 됐다는 것은 전자가 환희하네요.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환희하네요. 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온 염화토 용융 전기 분해가 된다. 전자가 환희한다는 말들이 어디가 보면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환희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2페이지 우리가 막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페이지 60페이지 용융 전기분해 얘기까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식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2 때 엄청나게 공부했던 게 이거잖아요. 뭘 또 외워. 다 알고 있는 거지. 책 없는 사람 옆으로 붙어서 봐. 저 시간 팔 전에 뭐하는 공부하는 거야 진짜. 진짜 너무 추워요. 사월이다. 그래서 따뜻한 거 입고 왔는데도 추워요.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수용액을 묻었는데요. 수용액 그지?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수용 상태에서 대체로 전기가 잘 통합니다. 대체로 이거 우리는 전해질이라는 이름을 써요. 100%는 아니에요.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전해질이 아닌 놈들이 몇몇 가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뭐지? 모르겠습니다. 응? 모르겠습니다. 내시 쳤잖아. 수산화 나트륨. 수화도 물에 엄청 잘 들어가요. 이런 잘 저기야 저기야. 탄을. 수산화 이온결합 나트륨. 물질. POH. 여러분들 앙금이라서 앙금은 물에 녹아 안 녹잖아.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예를 들어서 염화의 흰색 앙금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으니까 전기 통할 리가 없죠. 알겠어요? 네. 참말로 당신의 중학교 때 배운 것들 되게 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걸 다 까먹어. 반면 금속 결합 물질들은 뭐 물에 잘 못 녹죠. 실상 일종 알칼리 금속들은 물에 녹인다고 하는 게요. 금속을 녹는 건 아니에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수산화큸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을 봤어요 했습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먹겠다는 놈들인데요. 걔네들끼리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전자 이만큼 줄게 니도 전자 이만큼 주라. 서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공유결합 뭐라고?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인데 금속이 잃어준 전자를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 먹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한대요. 결국에 화학결합은 어떤 결합이 됐든 간에 전자가 그 화학결합에 환희하는 거야. 우리가 원자를 배웁니다라는 말이 우리 화학이라는 게 원자의 세계를 공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자의 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전자들끼리 과연 어떻게 겹침을 보면서 화학결합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공유결합은 서로 원자과 전자를 공유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공유결합을 고체 결정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원자 결정과 요즘 원자 결정은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에서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데요. 세페리 책은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쓰기도 해요. 반면 원자 결정 말고 다른 걸로 분자 결정을 소개합니다. 분자의 정의가 뭡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로서 동쪽을 뗄 수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속 결합 물질이라든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든지 그래서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공유 결합을 했지만 원자 결정까지는 얘네들은 분자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시 치면서 분자란 말 쓸 수 없는 거,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것들 또는 이온 결합 물질들 이건 분자로 쓸 수 없잖아 하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서베이 3회품 3의 첫째 페이지에도 역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 다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분자 결정은 말 그대로 분자란 말을 쓸 수 있고 분자량이란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분자식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놈들은 가장 간단한 즉 실험식을 화학식으로 쓰지 분자식을 쓸 수는 없는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대체로 고체고 액체고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하게 흑연 같은 것들은 전기를 통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건 아니죠. 웬만해서 물에 원자 결정 녹지도 않고요. 분자 결정 중에서 물에 녹아서 대부분 비전해지는데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전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물에서 수용에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 다음 얘네 둘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매트 포인트 녹는 점을 따지는데요. 분자 결정은 분자로서 또 뗄 수 있겠잖아요. 분자 간의 인정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요. 그렇다면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 불러주고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녹는 점 이런 것들이 뭐 1000도 넘어간다 하면 이거 원자 결정이구나 생각하시고 녹는 점이 뭐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건 또는 뭐 100도씨 정도 돼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분자 결정이구나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분자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하면 물이에요. 페이지 61쪽에 보시면 물의 전기 분해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의 전기 분해. 물이라는 게 수소하고 산소가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플라그과 마이너스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이었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이 플러스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물이라는 게 산소의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전기음성도를 소개해 본 바 있습니다. 전기음성도 무엇이었습니까? 네. 공유 결합했을 때 서로의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을 누가 좀 더 잘 잡아당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입니다.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고 산소는 3.5예요. 누가 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깁니까? 산소 쪽이.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을 띠고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을 띠고 있는 게 이게 물이에요. 다 했던 거잖아. 그럼요. 그렇다면 플러스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 마이너스가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파트는 누굽니까 하면 산소예요. 그래서 H2 물의 산소가 전자를 잃고 원소 물질이 되는 게 플라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그럼 여기서 플러스 파트는 누굽니까 하면 수소죠. 그래서 H2 물의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역시 마찬가지 원소 물질이 되는. 누적하지만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쌤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쌤점 바위에서 빡 죽는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래 가는 거야. 쌤점 외워 담아요. 석 달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렇다면 물의 산소가 전자를 잃었다 했는데 써봅시다. 물이 전자를 내놓고 원소 물질인 산소가 나와야 된대. 물에서 산소를 뺐는데 여기서 산소 O2가 돼요. 혼자는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O2가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물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 두 개에서 산소 뽑아내고 남은 걸 누구겠습니까 하면 결국 수소 남죠. 이렇게 되겠네요.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물의 수소가 전자를 얻으래. 물이 전자를 얻어서 원소 물질로 수소를 뽑아내래. 이해됐어요? 그렇게
수소 뽑아내고 남으면 산소의 2-인데요. 실상 산소의 2-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OH-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물, 두 개의 전자, 수소 뽑고 두 개의 OH-.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계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일련의 화학 반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보다시피 전자를 얻어 전자를 잃어 하는 이런 것들은 산화 환으로 소개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손 털면 될까요? 이렇게 손 털면 될까? 아까도 여기 전자 2개고 여기 전자 1개였기 때문에 전자 2개로 맞춰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 4개의 전자입니다. 여기는 4개의 전자니까 여기 2개의 전자예요. 어떻게 할래? 전체 2배 하는 거죠. 4개의 물이 4개의 전자를 얻어서 2개의 수소가 되고 4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극 주변에는 수소이온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 전극 주변에는 수소이온과 마이너스 극 주변에는 수산이온이 있습니다. 이것 때 전기분해가 끝나고 나면 이 둘이 다시 만나서 물이 되버립니다. 역시 물의 전기분해가 된다는 건 공유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네요 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물론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화나트륨이라든지 황산나트륨 또는 황산 같은 이런 몇몇 가지 전해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 가능한 전해질과 사용 불가능한 전해질이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전해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화학 2 정도, 다시 말해 세페이드 4F 정도에서 소개될 내용이고 아직 여러 가지는 소개되지는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사용 가능한 전해질을 가지고 물 전기분해하는 걸로 일단 먼저 디폴트값을 잡아놓고 요 식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금속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공결합이든 모두 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60쪽, 61쪽 그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세요. 보시면 빡빡 다 읽어. 야, 이 책 사오란 지가 언젠데, 진짜로는. 맨 뒤에 책 있어? 책 있어? 페이지 12쪽 이온결합을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이온결합 물질과 공이한 물질의 전기분해 되는 과정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이라고 쓸 경우에 전자가 관여하는 일이라고 신경 쓰십시오. 오늘 10시에 특강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 더 한다했죠? 특강 들었다 안 들었다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한번 보십시오. 두 문제 저 부분은 내가 설명해 볼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해 놓은 걸로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쪽 다 봤습니까? 자, 아직이에요?
자, 페이지 12쪽으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오늘 이온 결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이 전자를 잃어주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주어서 각각 양이온, 음이온이 된 뒤에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된 뒤에 이 둘이 만나서 좀 더 안정해지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겠다는 게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이라는 놈은 전자를 잃어준다는데 아무 전자를 잃어줍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주겠습니다. 1조 원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 하나 있죠. 그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1 플러스가 되겠다는 거죠. 2조 원소요. 마그네슘과 같은 이건 원자가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13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이런 3 플러스 양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을 때 이온들의 배치를 보면 얘는 10번 네온과 같은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마그네슘 아닙니다. 다 똑같죠. 10번 네온,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읽습니다. 옥타는 뜻이 뭡니까? 8옥타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18조 원소들은 18조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원자가 전자가 0이에요. 18조 원소 최고 전자가 8개 들어있습니다. 물론 헬륨은 2개입니다만.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랑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놈들이 모두 다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 가지고 노력하는 이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3축이들이네요. 4축이 칼륨, 원풀 되겠죠. 칼슘, 풀 된다고요. 얘는 누가 같은 전자 배치 가집니까? 예,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한 이온이 되겠다. 안정한 양이온이 되겠다고요. 마그네슘 원풀 본 적 있을까요? 칼륨 투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게 안정화된 이온들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비금속도 어떻습니까? 네요. 16쪽이 산소입니다. 이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어오려고 하겠습니다. 17쪽 플로린 1개의 전자만 얻어오겠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까? 하면 역시 10번 네온과 같은 이런 전자 배치를 가져요. 산소 C3- 본 적 있을까요? 플로린 2- 보신 적 있냐고요? 황의 2- Cl을 1- 이런 것만 가능하네요. 얘네들은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역시 마찬가지. 염소의 2- 이런 거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각각의 전형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금속들입니다. 원자가 전자에서 모자란 만큼 얻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고 그 옥텟 규칙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온들끼리 결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칼륨 1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칼륨 1 플러스에 Cl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대1이네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1대1로 결합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칼슘이었어요. 칼슘 2 플러스인데 Cl 1 마이너스 이거 1대1로 결합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2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이렇게 크로스 내리겠습니다. 굳이 이런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화 칼슘이라고 할 때 굳이 이 염화 칼슘 2를 안 붙여도 되는 건 우리가 칼슘 2 플러스가 되는 걸 그리고 염소가 1 마이너스가 되는 걸 우리가 완벽하게 전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알루미늄과 산소가 달라붙었습니다. 알루미늄 3 플러스 했습니다. 산소는 2 마이너스가 되어서 상황이온 됩니다. 몇 대 몇으로 결합할까요? 그렇죠? 크로스 내에서 2대 3.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이라면 Al2O3 이렇게 알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마그네슘 2 플러스고 산소 2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쓸래? 굳이 이렇게 Mg2O2 써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를 쓸 수가 없댔잖아요. Mg2O2 이렇게 안 써요. 만약 이렇게 썼다면 마그네슘 2개하고 산소 2개가 달라붙어서 동쪽으로 뗄 수 있다는 비형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1대1로 분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하면 MgO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이온결합 물질 굉장히 단단하다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상대적으로 단단하지만 충격에 약합니다. 단단한데 충격에 약하다. 서로 어폐되는 말 아닙니까? 하는데 당장은 단단하지만 충격을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살짝 어긋나면서 플러스 플러스 만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온결합할 때 Na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이쪽에 또 Cl 마이너스에 여기에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거든요. 근데 충격 툭 주면 내려오면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납니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즉 그 부엌에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지? 그 굵은 소금 숟가락 하나 살짝 치면 와작 부셔집니다. 이런 것들 정기적인 반발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합할 때는 당장에 인력으로 결합했습니다만 충격 줘서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렇게 반발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10페이지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실상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내신과정에서 엄청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페이지 볼까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무한히 먼 거리 있다고 할게요. 이 둘이가 서로 다가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무한히 다가오는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에너지의 그림 그리고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의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 둘을 합성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화학결합 이 결합은 왜 하려고 한다 했죠? 에너지가 낮아지게 그게 안정을 기대했잖아요.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무한히 먼 거리 있는 것보다 서로 다가오면서 안정을 지배하는데 이 결합 거리를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치솟아요. 이거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엔 요 파트가 뭡니까? 하면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리가 됩니다. 즉, 요 거리를 R0로 했을 때 이 부분은 R0만큼의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특강 거리를 볼 때 요만큼이 R0가 되는 겁니다. 즉, 이 R0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으로 소개될 수 있겠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더 사이즈가 크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잘 알 것입니다. 주기승주하면서 배웠죠. 나트륨 5 플러스는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염화 1 마이너스는 아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사이즈를 보면 염화 이온의 사이즈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R0의 거리에서 결합했는데 그 결합을 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자기가 낮아지기 위해서 방출한 에너지 또는 이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만큼을 내놓고 더 안정한 화학 결합을 들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페이지 몇 페이지야? 14페이지인가? 14페이지 맞아요? 이 그림 맞아요? 단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직 이런 볼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과한 내용이라서 15페이지 격자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즉 15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버려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 사이클 되돌아와서 3F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 문제 풀 때 저런 결합에너지, 순환 이런 것들 있으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어? 되겠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화학 2의 헤스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만큼만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거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이온 결합 물질 녹는 특권이 굉장히 높다 했잖아요. 그치? 이온 결합을 끊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 고체 이온 결합을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겠어? 고체를 액체로 만들겠다? 녹인다는 얘기죠. 멜팅하겠다는 거예요. 수용을 만든 그런 녹이는 게 아니라 가열해서 직접 녹이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온 결합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멜팅 포인트, 녹는 점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를 많이 방출에 따라서 이 이온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 녹는 점이 높아, 이런 패턴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서?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했던 놈들이 아까 봤다시피 전기력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 이온 결합 에너지는 멜팅 포인트는 어디 비례합니까? 하면 전기력으로서 거리 제곱과 Q1, Q2 전하량이라는 전기력에 비례하는 녹는 점을 보게 되겠습니다. 끓는까지 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녹는 점이 워낙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변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전하량이라는 변수와 그리고 거리한 변수가 있네요. 뭐부터 따져야 됩니까? 하면 전하량 곱을 퍼스트 먼저 따져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온들의 녹는 점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녹는 점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이해해서 전하의 곱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하의 곱이 같다면 그제서야 핵간 거리를 가지고 세컨드 따져 달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결국엔 우리가 주기율표를 모르면 몇 쪽인지 모르면 저 식기가 1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 모르면 이 문제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한테 주기적 성질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온 반지름 저 식기 누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크지? 이거 모르면 못 푼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다 주기표 위에서 놓는다고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의 녹는 점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의 녹는 점보다 더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칼슘 2 플러스의 산소 2 마이너스 얘네들은 나트륨 1 플러스의 플로린 마이너스 핵감률이 비슷할 거예요. 얘가 녹는 점 훨씬 높아요. 교재마다 좀 다르지만 얘가 한 2,500도, 요즘에 한 2,600도 정도 같습니다. 2,500도 정도의 녹는 점입니다. 얘는 한 900도 정도 됩니다. 녹는 점이. 볼수 알겠습니까? 차이가 꽤 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지 2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먼저 판단 때리고 알겠어? 그러면 칼슘 2 플러스의 산소 2 마이너스 그러면 MgO 산화마그슘은 어떨까요? 하겠어요. 마그슘도 풀고 산소 2 마이너스예요. 근데 칼슘 사이즈에 비해서 마그슘 사이즈는 작죠. 핵감률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더 녹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얘는 약 2,800도 정도 됩니다. 이해해서? 그럼 NaCl 요만하면 어떨까요? 프로인 마이너스에 비해서 CL 마이너스 사이즈가 더 크죠. 얘는 한 800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aBr, 브로민하다 표현하면 영화보다 더 사이즈가 크니까 녹률이 더 낮아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이해됐나? 여러분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여러분들 가격 싸요? 비싸요?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싸죠. 여러분 알루미늄 쿠키몰 얼마든지 집에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루미늄이 지금이야 흔한데요. 과거에도 흔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반응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지각에 풍부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알루미늄을 만들어요. AL2O3 3 플러스 2 마이너스야. 이거 분해하기 쉬울까? 이거 분해하기 쉬울까? 알루미늄과 산소 분해하기 쉬울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라과제가 자기가 만든 실험기구를 통해서 원소, 화학적 분해할 수 없는 걸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라과제는 이 산화알루미늄을 분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화알루미늄을 원소로 생각했습니다. 알루미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흐르고 과학기술이 좀 더 개발되면서 라과제가 알루미나라고 불렀던 놈이 산화알루미늄으로서 알루미늄과 산소로 나눠진 걸 보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쉽게 역시 마찬가지 산알륨을 재련이라는 힘을 썼는데요. 재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알륨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 시절에 흔한 손님한테는 금접시에 음식을 담아줬고요. 굉장히 귀한 손님한테는 알륨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회용 접시 알륨 만들어진 거 다이소 많이 팔잖아요. 일회용 접시 뭐 요런 거 알륨 접시 뭐 한 5개, 6개 정도면 뭐 한 2, 3천 원에 놓고 팔 거예요. 그러다가 얼른 귀한 사람 하면서 담아줬다는 얘기예요. 왜 알륨이 그만큼 귀했을까 하면 물론 재련하기도 힘들었겠습니다만 이 알륨이요 밀도가 작아요. 혹시 알륨 밀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0.01. 알륨 밀도는 2.7 되고 있습니다. 2.7. 물의 밀도가 1인데요. 2.7. 그러면 철의 밀도는 7.9예요. 불의 밀도가 8.9가 되고요. 수의 밀도는 13.6 됩니다. 금의 밀도가 19.3 됩니다. 과거 전쟁할 때 왕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몇 머리 나갈까요? 뭐 해야 돼요? 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금을 만든 축을 썼어요. 더럽게 무거워요. 밀도가 19.3이라니까? 은은 약 13 정도 됩니다. 철로 만든 투구 밀도 얼마? 7.9. 철로 투구 만들어 무거워 가벼워? 그렇게 무겁지. 철모 전쟁할 때 지금이야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을 쓰고 전투에 임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냥 철로 만든 투구를 쓰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무거워요. 왜 씁니까? 총알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뭐 칼로 맞든지 하더라도